1899년 인천에서 노량진 간의 경인철도가 최초로 개통되면서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마침내 시작된다. 그 후 일본의 무자비하고도 계획적인 대륙 침탈 야역으로 경의선,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이 차례로 부설되고 원산에서 부산에 이르는 동해선은 드디어 1927년에 건설 계획이 수립된다. 동해선 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광분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마차로 수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동해안 지역 철도 부설에 더욱 혈안이 되어 박차를 가한다. 북으로는 안변을 기점으로 하여 남으로는 부산을 기점으로 동해선 철도 부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시 삼척의 양양 지역엔 질 좋은 철광석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일본은 양양의 철광석을 전쟁 무기로 이용코자 원산에서 양양까지 철도를 부설해 한때 증기기관차가 운행된다. 이때 일본 총독부에선 이른바 보국대라 하여 어려운 국민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지역 주민을 강제 동원해 철도 부설 공사에 안간 힘을 다한다. 그러다가 1945년 우리 국민이 그토록 애타게 바라고 바라던 해방이 되자 동해선 철도 부설은 중단이 되고 만다. 광복이 되고 어느덧 과야흐로 48년이 지난 지금 녹슨 철로에선 어린 동심들이 티 없이 맑은 모습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기차놀이를 하고 있고 건설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버려져 있다. 녹이 쓴 철로를 따라 동해안 주민들의 애환과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동해중부선 182km.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찾아 나서 보자. 포항에서 북쪽으로 약 6km 가다 보면 흥해읍의 성곡천 교각시설이 건재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이곳의 교각시설은 어이없게도 불법 공사자에 의해 담장으로 전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철뚝은 군데군데 파헤쳐져 옛 모습의 위용을 잃은 지 오래이다. 수연 대식이네 물론 그렇게 되기는 사실이지 뭐. 그냥 송락 저놈을 다 넘어가도 이게 엉마이를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못하니? 1939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6년여간에 걸쳐 동해안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거대한 철뚝은 이미 무너져 내려 논과 밭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흥해읍 중성리의 철뚝 위엔 건축물들이 줄지어 난립해 있다. 그리고 흥해역 예정부지엔 철도상해란 어색한 상어도 눈에 띈다. 철도 이제 예전 철도계 시 이제 철도계는 체 이게 어디 점포가 어시 상해로 그 역전인데. 아직 불화하지 않은 흥해역 승강장 시설물들은 여기저기 앙상한 몰골로 흉물이 되어 남아있다. 5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님향한 일편단심으로 기약 없이 철마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강릉까지가 동해 중부선, 강릉에서 원산까지가 동해 북부선으로 이 철도가 건설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이와 같은 흔적만 남겨놓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선 2000년대 전국 고속전철망 장기 사업으로 동해선 고속전철화를 구상하고 있을 뿐이다. 이 장기 구상안에서 본 동해선 고속전철은 부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386km의 복선 고속전철로서 공사 기간은 10년, 사업비는 3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38년 공사를 시작한 초곡리 터널도 물이 새고 금이 가서 다시 사용하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시설이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 후 약 5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가 저렇게 새고 안에는 그러니까 또 특별한 그 해방 이후 별도로 관리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보수 문제, 활용 문제는 따로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측량된 동해 중부선 철도 예정 부지 중
이처럼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구간은 영일군 송라면에서 강구면까지 15km, 그리고 죽변면 후정리에서 삼척까지 52km로서 모두 이러한 절경지이다. 관광철도 예정선로로선 외국의 그 어느 곳보다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절경지이다. 그러나 정부의 2000년대 장기 구상대로 동해선 고속전철화가 추진된다면 일제시대의 해안선 경관을 고려해 측량한 예정선로는 많은 부분 수정돼야 할 것이다. 동해안은 험난한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상당히 공사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이와 준해서 많은 터널과 교량 등이 건설이 돼야 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여기에는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공기가 소요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동해선의 일부 구간인 원산에서 양양까지는 이미 1937년에 증기기관차가 다녔지만 지금 이처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다. 동일 전망대에서 해금강을 바라보는 관광객들은 감탄과 함께 마음대로 건너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부산에서 강릉을 따라서 기차여행을 쫙 해가지고 원산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 경치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그거 대단히 좋을 겁니다. 지금 여기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뭐 환히 튀었고 아주 뭐 매우 좋습니다. 저기서 올라오다가 봤거든요. 철도 끊긴 자리에서 옛날에는 그래 신이 주서 뭐 그까지 나아졌다 하고 옛날 어른들 말씀을 걸었는데 철길을 따라가 달리면 좋겠지요 부산서. 그 못 다니는 게 가슴 아픕니다. 허물어진 다리도 보았고 없어져 버린 철길도 봤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55세입니다만 내가 저짝 건너도 나의 고향의 일부분입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철길 따라서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근데 내가 한 가지 오늘 여기 와서 느끼고 우리 고향을 찾아서 느낀 거는 우리 여기 나라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부산부터 기차를 타고 동해안도 구경하고 금강산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어떤 기분이야? 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는데요. 이 슬픈 민족 분단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멀리 해금강의 말무리 반도를 바라보는 이 어린 소녀는 마냥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무지개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둠을 흔들고 달리는 기차 소리 한밤의 고요를 깨뜨리는 기차 소리 소년의 꿈속에 무지개를 그리고 소녀 마음을 싣고서 달려가는 저 기차 소리. 지금도 이렇게 댕기다가 이 철로를 보면은 옛날에 그 참 잠자고 있는 기차 한번 일깨워가지고 젊은 시대의 그 기백을 달래서 원산에 달려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54년 전 기관사였던 이 할아버지도 38선의 무너진 철교를 지나 북으로 달리고 싶어한다.